제12차 참한 우리 역사 모임 역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이만우엘 교수님, 한국명으로는 이만열 교수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만우엘 교수님의 전공은 하버드 동아시아 언어학 박사이고 현재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며 더 아시아 인서티튜트 아시아 연구소를 운영하며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늘 고심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며 일반 시민들과 늘 소통하는 분입니다. 일본어, 중국어도 능통하시고 외국인이면서 너무도 한국적인 이만우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만우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여러 가지 놀고 있고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한국은 원래 전공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중국 고전 문학 한문부터 시작해서 옛날 대만에 유학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 6년 유학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는 일본 고전 문학 교수 10년 동안 근무했어요. 하지만은 옛날 95년 한국에 유학했고 우연히 한국 사람 결혼했고 다음에는 많이 고전 배웠습니다. 뭐 연안 박지원하고 다산 정약용 그다음에 재지원 그 글 조금 번역도 했고 연구도 했습니다. 신학하고 한국의 유교 사상에 관심 있었고요. 한국에 이렇게 10년 동안 산다고 상상도 못했고 이렇게 와서는 좀 신기해요. 근데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세계 지구는 혼란의 시대가 시작했고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그 급한 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는 한국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이런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위대한 전통도 있고 특히 유교 사상이나 도교 사상, 불교 사상에서는 아주 특이한 강한 문화 전통이 아직도 한국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매력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의미에서 저 같은 이런 문제아는 한국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사람이 인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한국 사람도 많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네,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서는 잘 잘 이길 수 있는 한국의 문화 그 DNA는 분명히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장점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도 많고, 그 다음에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해서는 환상에 빠져서 참 제대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 파악도 못하고 한국의 장점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 좀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은 제가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교육 다 받았고 오랫동안은 일했습니다. 현대 미국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왜 한국 사람 그런 상황 파악 못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 신락 제가 연안 박지원이나 다산 정약용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요. 뭐 일단은 한 1년 동안은 연구도 하고 논문도 냈고 번역도 했습니다. 옛날에 한 15년 전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 후에는 부분적으로 연구도 했습니다. 신락 사상은 바로 중국에 대해서 일단 진실 추구하는 정신이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무슨 환상이나 버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그런 사상이 있고 이제 와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는 같은 신락의 정신이 필요해요. 미국이 나라는 좋은 점도 있고 문제점도 많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별하고 좋은 부분을 받고 좋지 않은 부분을 거부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신락 전통이 현재 사회에서 우리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시작합니다. 한국 대사관 여기 사진이 있어요. 제가 2005년 원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 했지만은 2005년 그 워싱턴 DC에는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자리 옮겼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 문화원에서 이 자문 일 시작했어요. 대사관에서는 문화원에서 미국인한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뭐 자료를 편집, 윤문도 하고 세미나를 제가 사회도 했고 한국 외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잡지를 편집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일도 많고 교수보다도 재미있었어요 사실. 근데 그 다음에는 항상 미국인한테 소개하는 자료나 발표 준비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은 하는 무슨 한국 소개를 100번, 1000번 들었습니다. 뭐 잘 모방이 못하지만은 아마 비슷하게 항상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953년 한국이 소말리아하고 비슷한 경제 발전했고 지난 60년 동안은 한국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다음에는 정이 많고 김치 많이 먹고 이제 와서는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우리는 행사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느끼는 것은 미국 사람의 반응은 그 얘기 듣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이 몇 명 있을 수 있지만은 아마도 많은 미국 사람 그 얘기 듣고 느끼는 것은 한국은 1953년은 소말리아 같은 나라였다. 아마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몇 명만 노력해서 성장했다. 아마 오히려는 그렇게 느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이런 외교관들은 되게 자랑스럽게 우리 0부터 시작해서 50년 이내 이렇게 크게 성장했다고 자랑 느꼈지만은 미국 사람이 역효과가 있었어요. 오히려는 한국에 약간 낮게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7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볼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느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는 한국 역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역사 잘 몰라요. 오히려 제가 배우는 입장이 있지만은
그 다른 미국 사람보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제 보기에는 한국의 60년대부터는 고도 성장에 성공하는 배경에서는 적어도 조선 왕조 13세기, 12세기 어떤 의미 고려 시대부터는 우수한 행정 시스템이 있었고 미리미리 100년이나 200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중에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 한국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대단한 교육 제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고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고 여러 의미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나라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성장이 가능했고 갑자기 이런 아무것도 없는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몇 명만 박정희나 몇 명 사람만 한국이 갑자기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참 믿기 힘들어. 그래서 근데 이 발표할 때마다는 이렇게 신화 얘기를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적 Miracle of the Han River 한강의 기적이라는 얘기도 저도 마음이 안 들었어요. 기적은 사실 기적은 한국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영어로 miracle 얘기하면은 하늘에서는 약간 우연히 떨어진 혜택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한강의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선 몇백 년, 몇천 년의 그런 노하우나 지혜나 문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사관 얘기고 두 번째는 제가 카이스트에서 얼마 전에 특강했습니다. 특강했을 때는 카이스트 외국인하고 한국인을 위한 홍보관을 조금 방문했어요. 여기 없네. 카이스트 홍보관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10명. 과학기술 10명은 여기 사진인데 같은 것이지만 1970년 미국 국무부의 USA에서 지원받고 한국에서는 키스트하고 카이스트를 출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1970년 한국 과학기술 10명이란 대단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조그만 역사 배웠고 한국의 과학기술 앞서가는 과학기술은 신라이나 백제는 사례도 많고 근데 그 외에는 세종대왕 그 당시 14세기, 15세기에서는 수학, 전문학, 기계공학이나 여러 면에서는 잘한다는 뿐만 아니고 아마 전 세계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사례가 많아서 그래서 그거 보면은 한국 과학기술을 갑자기 70년대에 시작했다고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카이스트는 옛날뿐만 아니고 현대 카이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제 와서는 여러 의미에서는 과학기술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요즘은 신문에 나오는 글이 있지만은 미국의 MIT나 사실은 카이스트나 중국의 칭화하고는 그래 대단히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 많은 그 분야에서는 오히려 이쪽에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 과학기술 그 다음에 특히 현실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생각할 때는 차라리 미국 사람이나 이쪽에서 배울 것 많습니다. 세 번째,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너무 예민해서 좀 말 못하는 건 경우도 많지만은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을 때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저는 64년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민주화 운동했던 정치인이나 외교관이 많이 왔고 많은 얘기 했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87년에 대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는 자기 손으로 한국을 민주국가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제가 100번, 1000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미안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학생 운동 안 했습니다. 제가 그냥 조용하게 그 중국 고전만 공부했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 느낌은 한국은 갑자기 80년대 민주화 민주국가 된다고 사실 믿기 힘들어요. 첫 번째는 80년대 학생운동 배경에서는 분명히 70년대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열심히 했고 50년대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고 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세종대왕 이전부터 민주화이나 민주주의 그 전통이 있었고 민주주의 뜻은 잘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치, 그 다음에는 정치인의 그 책임을 한국 못해서 책임을 추구하는 그런 지식인이나 시민 활동이나 그런 역사 보면은 고려 시대에 있었고 세종대왕 그 당시에 있었고 그 후에는 17세기에는 특히 이 소자 민권운동 그 다음에 18세기에 영조 잘못이나 비판해서 하는 지식이나 서민 활동이나 19세기나 계속 있었어요. 동학이나 운동이 있었고 저는 역사 근본도 공부하지 않아서 말 못하지만은 분명히 한국의 역사 그 민주주의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1000년이나 2000년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국인에서는 대사관 안에서 한국 소개할 때는 그냥 80년대 민주운동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오래된 역사를 소개해야 의미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일본에 오랫동안 유학했고 중국도 많이 공부했지만은 한국에 특이한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고 제가 느낍니다. 특히 이제 와서 분명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복잡한 역사가 있지만은 분명히 민주 전통이 가장 살고 있는 전통이 한국이 있죠. 미국이 절대 아니요. 일본이 절대 아니고 사실 중국이 부분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한국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인간, 선비정신이나 위대한 이런 전 세계 여기 지구전 하나 된다. 그런 전통이 한국에 오래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라리 전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고전 중령이나 그런 논어이나 맹자에는 그런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살아있는 전통이 한국에 가장 잘 보존됐죠. 그 다음에 성비 정신 이런 지성인의 책임, 나라 사회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는 자기 모든 활동이나 행위로서 주변 사람한테 좋은 감화 주는 그 대단한 전통에서는 적어도 외국인 한 명에서는 상당히 깊은 감명 받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외교부에서는 홍인간 선비 정신이나 외국인한테는 소개하는 활동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대사관 안에서 현재 한국 대사관 외교부 안에서는 논란이 많아요. 많은 외교관들은 성비 정신을 해외에 소개하면 안 된다고. 이런 낙후된 양반 제도하고 연결해서 양반하고 성비랑 헷갈리고 많고, 그래서 이는 해외에서는 소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외 한국 대사관에서는 성비 문화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 생각할 때는 이 아저씨 강남 스타일, 이렇게 강남 무슨 소비 문화 낭비하고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해외로 소개해요. 이 얘기는 대사관에 있어요. 한국 해외 대사관에서 낭비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소개합니다.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옥이나 이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100년이나 200년이나 미리 멀리 생각하는 전통이나 한옥, 한복, 한의학, 그 다음에 사상, 이런 홍익인간, 선비 정신, 그 다음에는 마을 공동체나 그쪽에는 그는 바로 한국의 한류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는 대사관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뿐만 아니고 문화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낮은 가치 있었어요. 여러 의미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학과 국제대학, 경희대 국제대학 안에서는 분명히 경제가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이나 스마트폰 개발이나 두 번째이고, 문화는 주말에 여유 있을 때는 산책하고 미술관 가는, 독서하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는 한국의 전통이 절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전통은 20세기까지, 어떤 의미에서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문화가 첫 번째이고,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이죠. 뭐인지, 자기는 뭐인지, 목적이 뭐인지, 나라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 그는 문화 차원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경제나 과학기술이나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거꾸로 됐습니다. 심각한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기술, 경영, 그 다음에는 대중문화, 강남 스타일이나 생각 잘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17세기에서는 분명히 만주가 가장 잘했습니다. 과학기술, 군사력이나 갖고는 중국까지는 다 정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만주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21세기 들어와서는 만주 갈 수 있죠. 만주 갈 수 있지만은 거기서 만주 하는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다. 없어요. 옛날에 17세기 연구하는 학자로서 만주어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죽은 그거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고 다롄이나 지린 가서 만주인 자주 가면은 자기 할아버지 만주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는 만주인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족 자체는 살아버렸어요. 이유를 잘 모른다. 이유 잘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만주족이 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하고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상, 철학, 문학, 그 다음에 정체성, 그런 민족,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하고는 쉽게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 무시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다 중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전통 문화 할 때는 그렇게 주말에서 재미있게 뭐 미술관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핵심의 과정이고 가장 크게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 기업 이런 발표는 많은 경우는 기업인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삼성 대단한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은 해외에 가면은 미국이나 유럽 가면은 많은 사람 아프리카 남미 가면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나 회사는 일본 회사인지 중국 회사인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삼성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LG, 현재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그냥 국제 기업으로만 홍보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이나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성 스마트폰이나 보면은 여기 디자인이나 콘텐츠나 보면은 한국 전통 문화하고는 인연 있는 콘텐츠는 하나도 없어요. 한국의 뭐 백제 시대 뭐 그림이 나오는 아니면 한옥이나 아니면 한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멋있는 한국의 디자인 전통에는 예술, 미술에서 나온 것은 콘텐츠 전혀 없습니다. 하나 다른 사례로 보면은 이케아라는 회사는 어느 나라 스웨덴 다 알지 다 알아요. 스웨덴 나라에 근데 이케아는 가구 주로 가구이나 판매하는 회사 있지만은 가구 자체는 판매하지 않아요. 스웨덴이라는 나라 멋있는 약간 창의적인 그다음에는 가정적인 예술적인 스웨덴의 나라 문화를 먼저 소개하고 이 고객들은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연상해서 거기는 나오는 가구 사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이제 와서는 한국은 과학기술, 기술 아니면 품질만 갖고 승부할 수 없어요 앞으로. 오히려는 이 스마트폰이 있든 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문화 핵심의 콘텐츠 돼야 되고 앞으로는 만약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삼성 스마트폰 산다면은 그 절대로 기술 때문이 아니고 한국이란 멋있는 나라에서 멋있는 문화 있고 멋있게 살고 있다는 생각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술만 갖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간단한 조금 일본하고 한국에 비교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문학 10년 동안은 대학교 교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7년 합쳐서 6년 유학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 알아요. 논문이 나한테 일본어도 썼고 일본 친구도 많았어요. 일본의 경우는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해외로 자기 나라에 소개하는 전략이 있어요. 사무라이, 약간 충실한 열심히 하는 일본 문화를 옛날 19세기부터 사실 시작해서 외국인한테 멋있게 신비로운 사무라이 문화를 소개했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어떠세요? 사실은 확실하지 않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사람이 잘 모르고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가장 유명한 한국인 누구? 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 맞아요. 김정은 김정은 가장 유명해요. 북한이 오히려 유명합니다. 그래서 근데 선비 그런 의미에서는 전통 문화의 선비 사무라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실은 저는 문학 전공했고 일본 문학 오래 했지만은 현대 미국 대학교에서는 한국 고전이나 고대 조선까지의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는 한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거의 다 현대 문학만 하고 있고 현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싱턴 가면은 남한 전공 교수 없습니다. 100% 전문가 다 북한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학 연구하려면은 국방부에서 북한 연구해서 돈 받을 수 있지만은 남한 연구하면 돈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은 선비의 경우는 해외에도 소개 전혀 되지 않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 보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선비 위대한 이런 지성인의 모습, 이렇게 책임감 있고 윤리나 도덕을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나 예술을 통해서는 사람한테는 좋은 감을 주고 항상 나라 사회의 질서이나 시스템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 문화하고 행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나로 생각하는, 여기 하나 된다.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선비 정신은 충분히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해외에도 소개할 수 있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아프리카 가난한 마을에서 아저씨 아니면 아줌마가 일어나서 나는 아프리카의 선비이다. 아니면 아프리카의 세종 대왕이다. 그런 다산 정약용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일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 1946년 루스 베네딕트, 원래 미국, 일본 사람 아니고 미국 학자가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국가와 칼,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국어로 번역됐고요, 한국어 번역됐습니다. 이 책 안에서는 신비로운 멋있는 일본 정신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짧은 책이고 표현이 아주 세련되고 문학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학자로서는 이 책은 제가 높이 평가 안 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의식도 많고 약간 홍보용의 책들 볼 수 있지만은 되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냉철하게 봐야죠. 일단은 성공했고 많은 미국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대단한 일본의 팬 대표로서 대단한 사랑에 받으신 사람이 많았고, 한국의 경우는 어떠세요? 한권으로 멋있게 영어로 소개하는 책이나 이렇게 성공해서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한국의 그런 멋있는 전통이 있지만은 한국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첫 번째 전략적으로 해외에서는 한국 전문가를 키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했지만은 옛날에 예일대학은 아직까지는 한국학 교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일대 동창회에서 얼마 전에 하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예일대에서 한국학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은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아마 동창회에서는 자기 딸이나 아들을 빨리 예일대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예일대 한국학에 관심 너무 없었어요. 근데 예일대에서는 한국학 전공 없다면은 예일대 해마다 졸업하고 배출하는 우수한 학생 중에서는 학부되는 한국 문화, 한국 사회, 문학, 미술, 경제나 배울 기회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쇼군,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1979년, 그때 바로 일본의 경제력을 상당히 갖게 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일본 자동차 타고 텔레비전도 보고 잘 감동했지만은 아직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이 책은 도쿠가와 역대기를 바탕으로 아주 재미있는
영어 역사 소설입니다. 뭐 영국 사람 그 제임스 클레벨 썼고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어떻어요? 지금은 뭐 어디 해외 그 공항에 서점에 가 보시면은 이 역사 소설 많아요. 배경은 이탈리,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조차도 있지만은 한국, 조선, 신라, 백제 배경으로 하는 영어 역사 소설은 제가 본 적 없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조금만 투자하면 그런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강남 스타일이나 있지만은 한국 문화는 아직 소개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 Japan is number one 인류 국가 일본. 이 책은 더 재미있는 책이고 그 당시 우수한 일본이 경제 발전했을 때 일본이 가장 잘하는 곳이 교육, 치안, 행정, 경영, 과학기술, 뭐 분질 문제나 아주 책이 있게 잘 소개한 책이고 하버드 교수 에즈라 보글 쓴 책이고 큰 성공이었어요. 한국의 경우는 어떠세요? 제 보기에는 지금은 한국이 매우 잘하는 분야가 많아요. 그 뜻은 한국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에 문제 많죠. 근데 잘하는 분야가 많지만 그는 책이 이렇게 잘 소개하는 영어 책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은 제가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옛날 한 5년 전에 이런 책을 쓰겠다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경희대에서는 연구 논문만 쓸 수 있고 책이나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원이 없어요. 나가면 기업이나 다른 사람 얘기하면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지원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책이 없습니다. 충분히 뭐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아직까지 한국이 좀 소개되지 않습니다. 뭐 자료 좀 많아서 몇 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대단히 좋은 점 많지만은 하나만 약간 비판적인 얘기합니다. 직지 우리 한국 뭐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입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다만은 지난 150년 동안은 한국에 썼던 지금은 요즘 쓰지 않지만은 금속 활자는 직지하고 그리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는 17세기 독일에서 개발하고 일본 경유로 들어온 그런 금속 활자 기술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지는 첫 번째였지만은 그 당시에서는 세계적인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한국 현상 있고 나중에 독일처럼은 전 세계 그 표준되지 않았어요. 뭐 그 옛날이 있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 어떠세요? 싸이월드 뭐 다 아시죠? 인터넷 많이 발전하고 발달해서 2002년, 3년 정도는 한국 사람이 이 인터넷 뭐 소셜 네트워크 서로 인터넷으로 친구 사귀고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시스템을 여기서 개발해서 크게 성공했어요. 크게 성공했고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싸이월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는 해외로 전 세계로 갔을 때는 먼저 싸이월드라는 회사는 실력 있는 외국 사람이 별로 고용하지 않았어요. 크게 영업한 싸이월드에서 투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뭐 그 다시는 싸이월드 잘못 아니지만은 한국 정부의 규정 때문에 한국 국내 싸이월드하고 해외 싸이월드는 서로 교류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영어 싸이월드
성공 못했습니다. 한 2009년 정도는 문을 닫았고 이제 와서는 오히려는 한국 사람이 다 페이스북 하고 있습니다. 가령 못할 상상이지만은 만약에 처음부터 싸이월드 국내 시장 말고 전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했고 그게 무슨 대기업하고 손잡고 한다면은 이제 와서 뭐 미국 사람이나 다 싸이월드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이란 검색 엔진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콘텐츠도 많고 특이한 점도 있고 좀 재미있게 쓰고 있고 우리 아이들 항상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이버 분명히 한국 사람 많이 투자했지만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네이버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국내 시장만 생각하고 있고 제 보기에는 그만큼 투자한다면은 분명히 한 독특한 한국 다음 그런 검색 엔진이 가능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좀 나중에 좀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역사, 행정. 제가 요즘은 행정 문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런 정보화 시대에서는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우리 가짜 뉴스나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우리 요즘은 사실 미국의 정치나 러시아, 중동이나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신문이나 여러 가지 뉴스 있지만은 믿기 힘든 거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고 확인할 것인지 큰 고민이 있지만은 우리 미국 가서 유명한 학자이나 빌 게이츠 물어볼 수 있어요. 제 보기에는 빌 게이츠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 혼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시대의 정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한국의 과거에서는 해결법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춘추관, 조선시대에 정부기관이 있지만은 이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사실 춘추관뿐만 아니었지만은 핵심이 춘추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 왕이나 고위 관료의 활동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 통계나 또 수집하고 지방지도 수집하고 많은 전문가 사관의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에 조선 왕조실록으로 평창했습니다. 대단히 수준이 높았어요. 하나 유명한 사례 성조인가 성조인가 저는 자신 없어요. 어떤 어느 왕이 어느 날 사냥으로 나가서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 그 옆에 있는 기록하는 사관을 보고 이거는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마지막에 나중에 성조 실록에 보면은 기록이 남아 있어. 왕이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사관 보고 쓰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정부 기관이 있지만은 통일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정치나 압력을 쉽게 받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다 유지했어요. 제 생각은 아마 조선 왕조 500년 가는 것 자체는 이런 조선 왕조실록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정치인들은 이런 역사의 심판을 좀 우려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확한 뭐가 사실인지 하나하나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터넷이나 미래 정보화 시대에서 해결하려면 오히려는 춘추관에 배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고 해외도 충분히 시스템도 소개할 수 있고 이거 하나 있지만은 사실은 의정부이나 승진 조선 시대나 승진 시스템이나 아니면 고려 시대 아니면 옛날의 화랑 제도이나 여러 가지 우수한 행정 시스템 한국에 있었고 그 전통이 다시 그대로 과거 돌아갈 수 없지만 재해석하고 쓴다면은 여러 가지 좋은 혁신이나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앞으로 약간 환경 문제 얘기하지만은 재미있는 게 Farmers of 40 Centuries 미국 학자가 110년 전에 한국, 일본, 중국에 와서는 원래 있었던 한국의 유기농 제도를 연구했어요. 그분 말씀은 이 책이 원래 미국에서 1909년에 출판됐어요. 그분 말씀은 우리는 동양의 유기농을 빨리 서양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효율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는 토양이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는 낭비 하나도 없는 아주 우수한 시스템이 있고 그거는 해외도 우리 서양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 완전 실패했고 차라리 오히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서양의 그런 약간 단기적인 생각을 하는 농업을 그거는 배웠어요. 큰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후변화 문제 보면은 지금은 우리 농산물이 다 미국에서 다 수입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 미국의 심각한 사막화 문제 보면은 미국의 20년 후에는 아마 농산물 쉽게 수출할 수 없을 수 있고 그때 와서 한국에 사서 농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농업이 핵심이고 유교 사상의 뭐 이런 농업이 핵심 중시한 것은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었어. 대단히 중요한 원리 있었어요. 여기 다행히 여성 많이 오셨지만은 여성의 역할도 많이 생각했고 이 발표하고 직접 관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은 하나만 제가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많이 생각했고 한국 사회에서 앞으로 여성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다만은 제가 좀 걱정한 것은 많은 특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중에서 많은 여성들은 이 소비 문화에 영향이 너무 많아서 진지하게 자기 연구나 그다음에 사명감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경우는 여성이 좀 정확하게 또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리드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 과학기술 전문가 많이 활동했고 여기 남성 한 명, 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딸 레이첼 옛날에 그때 장충조작교 4학년 때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열심히 과학기술하는 여성 모습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풍수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얘기했지만은 뭐 한의학 제 보기에는 한의학 아마 가장 뭐 돈이 별로 없지만은 투자한다면 한의학에 투자하겠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절 전통 경영이나 시스템 행정 시스템 농업이나 한옥이 요즘 조금 있지만은 거의 요즘 서울 모습 보면은 한옥이 나온 전통이 뭐 찾기 힘들어. 백화점에 가시면은 프로방스에 나오는 비누를 비싸게 판매해요. 약간 불가사의입니다. 프랑스 그냥 평범한 비누인데요. 한국 가져와서 비싸게 판매해요. 그다음에 프로방스 자체는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방이지만은 되게 멋있게 다 소개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프로방스 알아요. 제 아버지는 제 어렸을 때 거의 자주 갔고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다음에는 한국 와서 충남에서 대전 충남에서 한 4년 살았고 제 보기에는 프로방스보다 충남이 훨씬 음식도 맛있고 풍경도 좋고 문화 전통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프로방스의 경우는 한 80년대 피터 마일 영국 사람이 이런 프로방스의 라이프스타일 뭐 문화이나 소개하는 모신 책이 있었고 그 책을 계기로 특히 80년대 독일 사람과 영국 사람이 많이 프로방스 여행하고 뭐 별장 사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은 한국의 원래 문화는 대단한 그런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냥 한국 문화 하면 안 돼요. 각 지역의 지방 도시나 마을의 문화도 살릴 필요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제가 원래 충남
도지사 그 보좌관을 한 2년 했고 그다음 대전시하고도 많이 교류했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하나 사례는 대전 좋았어요. 살기 좋았고 근데 대전시 가면은 대전역이나 어디 가면은 대전 기념하는 티셔츠나 아무것도 없어요. 대전뿐만 아니고 광주, 뭐 울산, 부산 다 그래요. 근데 유럽, 프랑스나 이탈리아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마을이라도 멋있게 자기 그 마을 무슨 로고나 희장이 다 티셔츠나 완전 자동차에서 뭐 스티커 붙여서 다니는 사람도 많고 너무 신기해서. 근데 대전시 좀 조사해 보니까 대전시 나오는 로고 있거든요. 이거 Dream it, make it, it's 대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다음에 대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복이 많은 지방 이런 로고들은 아마 서울에 있는 어떤 업체 하나는 모든 것 다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디 가든지 다 비슷비슷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서 대전 그래서 원래 대전에 그런 생태생에서 갑천하고 유정천하고 대전 전생에서 이거 하나 만들어서 재미있게. 그 다음에는 이 머그잔 있어. 이거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는 그 다음에 대전 또 우리 딸 네, 대전 티셔츠 역사상 처음으로 마지막 대전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놀고 있었고, 근데 제 티셔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좀 신기해요. 대전 웬만한 도시에서는 전혀 대전 티셔츠나 기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은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활동에 제가 좀 관심 있고, 산성. 대전시 그 국제화위원회에서 위원 한 2년 했습니다. 계속 관광 많이 고민했고 대전시에서 항상 과학도시로 홍보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과학도시 관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 보니까 대전의 특징 문화는 원래는 백제하고 신라 국정 뭐 대전이고 그 해덕하고 진짜하면 그 국정이 있어서 격전이 많아서 그래서 서로 산 산속에서는 이 산성이 많아서 원래는 지금 돌 몇 개밖에 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대전시에 제안했어요. 모든 40개의 산성 다시 재건하자고. 반응이 별로 없었어.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되면은 각 산성 40개의 산성에 하나 상징하는 깃발, 무슨 로고 만들고 하는 40개를 여기 시장 앞에서 세우면 좋겠다고 제안했어. 그 반응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서 그냥 하나 디자인했어요. 초고산성에 하나 희장이 만들었고, 아직 티셔츠는 없어요.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는 부암동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새로운 부암동 머그찬 머그컵을 소개합니다. 시간 되시면 꼭 오세요. 그래서 부암동에 거기 인왕산을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하나 그렸어요. 재미있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학생 한 명 부탁해서 청계천 서울 이태원 티셔츠도 만들었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서울 우리 아시안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활동 다 하고 있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많은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역사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그만 조선시대 역사하고 문학 좀 공부했지만은 관심도 많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